오늘은 회사에서 진짜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일 못하는 사람 특징 7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알려준 걸 또 물어봅니다. 회의 때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다음날 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하고 또 묻습니다. 심지어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상사의 말을 기억하려는 태도조차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일의 효율을 위해선 상사가 한 말은 꼭 메모하고 스스로 되새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프린트를 거꾸로 넣는다든지 파일명을 매번 잘못 저장한다든지 매월 반복되는 업무인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실수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반복되면 결국 저 사람이 한 건 다시 확인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실수를 직접 적어두고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실수를 기억으로만 막으려 하지 말고 아예 눈에 띄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일의 우선순위를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이 여러 개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고 급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저 뒤로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침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해보고 중요도와 마감 기한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영 모르겠으면 상사한테 물어봐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보통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중간 보고를 안 합니다. 여러 번 해본 일이면 중간 보고 생략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해보는 업무인데도 아무 말 없이 혼자 처리하다가 문제를 팡 하고 터뜨리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한 번만 보여줬어도 이 사단은 안 났다 싶은 상황 정말 많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거나 확신이 없는 일이면 꼭 진행 중간에 간단히라도 공유하세요. 중간 보고가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다섯째, 마감 기한을 못 지킵니다. 더 문제인 건 마감일을 못 지킬 것 같을 때 미리 말도 안 해요. 혼자 끙끙대다 마감일 당일에 아직 다 못했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팀 전체 일정이 흔들리거든요. 일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될 거란 걸 미리 말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물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마감일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최소 하루 이틀 전에 말해줘야 합니다. 그 한마디만 있어도 팀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여섯째, 지시를 받았을 때 핵심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네 하고는 엉뚱한 데에 집중하죠. 이런 경우는 대개 일의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항상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는가? 이 일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일만 처리하려 하니 당연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자료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했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외부 미팅용인지 내부 회의용인지 먼저 파악하고 용도에 맞게 구성이나 톤을 다르게 조정하죠. 반면 일 못하는 사람은 그런 핵심을 놓치고 몇 번이고 같은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어진 업무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금세 기분이 상합니다. 물론 누가 봐도 감정적인 피드백이라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개선 지적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는 상사도 소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텐 뭘 말해도 기분 상할까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점점 피드백을 아예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성장이 멈추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피드백을 감정이 아닌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사실만 체크해 개선 방향을 찾습니다. 피드백은 비난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일 못하는 사람 특징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첫째,
알려준 걸 또 물어보는 사람. 둘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셋째,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 넷째, 중간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섯째, 지시를 받아도 핵심을 못 잡는 사람. 일곱째,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7가지만 피해도 일 좀 하는 사람이라는 말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또 떠오르는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이어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4가지 대화법 상사별 소통 스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한 번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